베트남 중부의 유명 관광지 다낭. 한때 한국 관광객 사이에서 경기도 다낭시라 불릴 정도로 인기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런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지 베트남이 또다시 외국인 뒤통수 치기에 돌입했습니다. 팬데믹 전만 해도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였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매년 430만 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했는데요. 이 중 40%인 180만 명이 다낭을 방문할 정도였죠. 다낭 곳곳에서 한국어 메뉴와 간판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한국어로 말해도 통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2019년 다낭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860만 명, 그중 한국인이 180만 명이었으니 휴가철에 다낭에 가면 여기가 한국인가 베트남인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이 다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의 관광산업은 초기에는 한국인이 없었다면 성장을 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었습니다. 태국이나 발리처럼 서양인에게 잘 알려진 나라도 아니었고 그렇다 할 특색이 있지도 않았으며 유명 관광지나 관광시설도 없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여러 이유로 친숙하다는 점에서 베트남에 부지런히 드나들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하나둘 관광지 개발이 이뤄졌고 호텔 신라 등 한국 자본도 대규모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가는 곳은 관광지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유럽과 미국 기업의 투자도 이뤄졌고요. 특히 한국인 덕분에 시골 마을에 불과하던 다낭은 눈부시게 발전하며 한국인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이들 또한 여럿 나왔죠.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빗장을 걸어 잠궜던 베트남이 최근 국경을 열고 관광산업을 되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던 격리 의무화를 폐지하고 한국을 비롯한 13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죠. 13개국에는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벨라루스, 러시아, 덴마크, 독일, 핀란드, 영국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다낭의 호텔과 관광업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낭의 유명 호텔은 물론이고 작은 숙박업소들까지 일제히 객실 요금을 20% 이상 올린 것입니다. 심한 곳은 40% 이상 가격을 올려 평수기인데도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90% 이상 감소했던 관광 수입을 다낭을 방문할 예정인 외국인들에게 몽땅 뜯어낼 생각인 것 같은데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단순히 호텔뿐만이 아닙니다. 현지의 각종 패키지 상품 등도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바가지 요금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지역 경제가 파탄났다고 말할 만큼 수입이 없던 다낭이었기에 관광시설의 유지 보수가 잘 됐을 거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호텔이 장기간 문을 닫았다가 이제야 재개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차치하고라도 이전에 다낭에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을 돌이켜볼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 관광산업이 성업을 이루던 때에도 다낭에서 유람선이 전복돼 일부 관광객이 실종되는 사건도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트럭과 충돌해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거든요. 덧붙여 베트남 현지의 혐한 감정도 우려됩니다. 코로나 초기 베트남 정부는 한국 방문 자제를 내걸고 위험국가로 선정한 것도 모자라 다낭과 호치민시에 입국한 한국인들을 사전 논의 없이 무단으로 시설 격리시켜 큰 논란이 되었죠. 당시 국민들은 물론이고 외교부 또한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분노했었는데요. 한국인들을 문 닫은 지 오래된 병원에 격리해두고 형편없는 도시락을 줘서 과연 베트남에 인권이란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진 베트남 사람들의 행동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코로나의 나라라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인 대상으로 차별과 냉대를 퍼부었던 것이죠. 베트남 호치민의 모 법인에서 근무하는 한 한국인은 외근을 위해 택시를 호출했지만 기사들이 모두 한국인들은 승차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어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호치민의 그 어떤 호텔도 한국인 단체 손님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예정돼 있던 세미나와 대학 프로젝트 등을 줄줄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거리에서 신분증 검사를 내 한국인일 경우 모욕을 주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언론은 이때다 싶었는지 한국과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국 뒤통수를 쳤던 베트남. 지금은 현지의 혐한 분위기가 누그러졌을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삼성과 LG, 현대차 등 수조 원에 이르는 한국 대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베트남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대상 1위였기에 사돈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 일을 계기로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한국의 수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분노하는 베트남인들의 성향은 앞으로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 중 하나인 베트남은 최근 객실 요금을 올리는 한편 각종 여행 상품을 내걸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년간 크고 작은 호텔들이 무더기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대규모 호텔들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 가격은 팬데믹 이전 대비 20에서 25% 정도 하락한 상태로 외국 자본의 호텔 체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라도 처분하고 뜨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베트남 경제는 해외 자본의 영향력이 큰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불만을 샀죠. 그들은 공산주의 특유의 정부 우선주의를 내세웠고 막대한 손해는 온전히 해외 기업의 몫이 되었는데요. 결국 베트남 정부의 막무가내에 질려버린 유럽 및 미국의 호텔 브랜드들은 사업 철수를 위해 타이밍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그렇다 할 관광 자원이 없는 베트남에서 해외 자본이 하나둘 빠져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말 텐데 상황 파악이 안 된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배짱을 부리고 있죠. 베트남 도시 곳곳에 무리하게 이뤄진 투자도 문제입니다.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교외 지역은 요즘 주거단지는 물론이고 상가마저 텅텅 비어 공실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완공됐지만 여전히 70% 이상이 비어있는 상가 투성이라고 합니다. 하노이 제3번 링로드에 위치한 소규모 상가도 절반은 텅텅 비어 있고요. 상업 부동산에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베트남 개발업자들의 묻지마 투자 때문입니다. 관광 도시로 혹은 상업지구로도 매력이 없는 변두리에 무수히 많은 건물을 지어 입주자를 모집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또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베트남. 과연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